세 번째 편지꾸러미. 말이 곧 행동. 어머니,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어요. 새벽녘 막 떠오르는 황홀한 여명을 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멍하게 누워있던 제 머리에 갑자기 섬광이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만물과 생명이 모두 말씀으로 창조된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은 쓰거나 듣거나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 행동이구나. 우리가 하는 말도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지 상대의 마음을 해치고 생명력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 말이란 것이 늘 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말은 한 번 발설하면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러다 얼마 전 성경에서 마음에 쏙 드는 구절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음식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주의 깊게 간을 맞추듯 단어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간을 맞춰 맛깔스러운 맛을 낼 수 있는 저만의 말의 레시피를 만들어야겠어요.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머니, 저는 평생 말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말하고 난 뒤에는 후회와 피곤함이 몰려와 쩔쩔매게 되고 턱관절까지 아파지곤 했죠. 일단 말을 꺼내면 제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린 시절 제가 본 어머니는 신앙생활이나 믿음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었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말 없이 실천하시던 모습을 저는 행동하는 자의 아름다운 침묵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엉뚱하게도 저는 말이 공허하다고 느껴져서 한동안 혼자서 침묵 훈련이라는 걸 했었죠. 도시에 나와 생활하면서 세상에 넘쳐나는 말들이 참으로 의미 없다고 느껴져서 말을 참아보자는 각오였어요. 진실하지 않은 말이 세상에 넘쳐나고 그것이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제가 했던 말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말해도 좋은 뜻을 전달해도 그 말이 잘못 해석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의 화살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건 다 저의 표현이 서툴고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될지 다시 곰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어머니, 큰아들 준기가 유학가 있는 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교육이랍시고 이건 이래야 한다, 이럴 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수많은 잔소리와 당부를 담아서요. 그렇지만 답장을 받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행여나 오늘 답장이 올까 내일은 올까 조바심하며 답장을
기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받은 아들의 답장에 엄마 미안해 라고 쓰여 있으면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안해에는 숨겨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정말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 일 수도 있고,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일 수도 있죠. 그러니 숨겨진 뒷말을 잘 해석해야 하더라고요. 침묵이 미덕일까? 어머니, 사람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되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평생 침묵을 과묵함, 신중함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했고, 침묵해야 할 때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함으로써 오해는 증폭되고 복잡하게 얽히게 되곤 한 것 같아요. 말해야 할 때 입을 열고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다무는 것, 그런 지혜가 제게 필요했습니다. 뒷말은 안 붙이는 게. 어머니, 요 며칠 불안하고 짜증이 났었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궁리하다가 남편에게 물었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러자 남편이 공감 아닐까? 라고 한마디로 대답하네요. 제가 요즘 공감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심지어 잘못을 지적당하면 고통은 증폭되지요. 설령 제가 틀렸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거나 그래, 그 마음 알겠다라는 공감의 말을 상대가 해준다면 금방 위안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저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나 직원들의 말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충고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먼저 공감해줘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구나. 그러곤 무슨 말이든 뒷말은 안 붙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안에 말하기. 어머니, 우리 집 대화의 원칙은 모든 불평불만을 24시간 안에 말하기예요. 털어놓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지고 가려서 함께 해결해야 하지요. 이 과정에 포기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삽니다. 그런데 가끔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니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서로를 너무 몰라서 마음 다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위로해주고 감정을 풀어주는 방법을 배우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가 우리 아들들과 남편이니까요. 섭섭하거나 서운함을 느낄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계속 묻고 또 말해줍니다. 남편이 화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릴까? 아이들이 힘들고 슬퍼할 때는 무슨 말로 위로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엄마가 속상해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 그렇게 투쟁하듯 몇십 년을 반복하다 보니 우리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물어봐야 되겠지요.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말 속에 담긴 마음. 어머니, 저 스스로 경험하고 극복해낸 일에 대해서 수다스럽지 않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담긴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을 하고 나서는 상대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좀 말할 걸 하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직접 겪어본 후에야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되겠지요. 저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했던 저의 부족함을 조금씩 알아차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돌려봅니다. 나이 들수록 온화하게. 어머니, 오랜만에 둘째 아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불철주야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아들과 드런드런 이 얘기를 나누다 문득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나이 들었다고 긴 세월 살아봤다고 그런 걸까요? 세상사 다 안다는 듯 단정적으로 툭툭 던지는 제 말투에서 스스로 사나움을 느끼며 섬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는데 어느새 오랜 경험으로 내린 진리라도 된 듯이 강하게 뭔가를 주장하고 있었네요. 그런 저 자신이 무섭고 싫어졌습니다. 아들이 내 이야기를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부끄러웠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무척 후회했습니다. 두더지 잡기 놀이. 어머니,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70년 오랜 세월 아무렇게나 꾸깃꾸깃 꾸겨서 휴지통에 집어던져 쌓아왔던 낡은 생각, 묵은 아픔들을 깔끔하게 비워버리고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사는 동안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른 채 너무 오랫동안 둘러두었기에 이놈들을 끄집어내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치 용수철 달린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문득문득 이 녀석들이 튀어나오니 이제는 그 애들이 말하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두더지가 튀어나올 땐 어떤 단어로 다스려야 할지, 저런 두더지는 어떤 말로 달려야 할지, 아니면 때려잡아야 하는지 막막한 거죠. 마음에 담긴 것을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아낼 수 있다면 훨훨 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더 두드리고 흔들어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